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지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5회 합격하신 김우주 평가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가사님께서는 기존에 좀 고연봉을 받는 증권사에 다니시다가 감정평가사로 전직하신 이제 좀 그런 특별한 이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평가사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기 감정평가사로 합격하게 된 김우주라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대형 증권사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증권사 다니시면 연봉도 높으시고 앞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연봉도 계속 많이 올라가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하시게 된 어떤 생각들이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제가 퇴사할 당시 말고 그냥 신입사원 때 받았던 연봉만 간략하게 공개하자면 제가 신입사원 1년차 때 세전으로 9천 정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통 그 업계 2년 차는 어느 정도 받아요? 제 동기들한테 그냥 들리는 얘기로만 하면 1억 정도는 조금 넘는 편으로 그때 당시 기준으로 그랬었습니다. 네. 네. 특히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쪽으로 오면은 다시 신입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제 초봉이 수습돼 특히 좀 낮은 편이다라고 네. 해서 이게 그러니까 잃을 게 많으신 분들 이게 좀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쪽에 뛰어들게 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실 그 전 연봉 수준까지 복구하는데 사실 꽤 오랜 시간이 한 몇 년 가까이 10년 가까이도 걸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좋은 회사에서 좋은 연봉을 받는다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첫 번째로 이게 나의 연봉이 아니라 그냥 회사의 직원으로서 받는 연봉이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일을 잘해서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이 회사에서 그냥 톱니바퀴로서 존재하는 누군가에게 주는 돈이고 나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살려나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네, 약간 제가 부연 설명하면은 그 정도 연봉 따라잡는데 10년까지 걸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의 전문성을 조금 쌓을 수 있다면 결국 내 인생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방향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의 직원은 회사에 구속돼서 회사가 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감정평가사, 모든 전문직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들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일신전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좀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직장인분들이 진입하시게 되면 이게 완전 퇴사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1차를 준비하시면서 1차 붙으면 그때 가서 좀 더 생각해 볼까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는 좀 저의 성향을 반영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직장을 병행을 하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그냥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배수진을 치고 그냥 정말 내가 전업으로 고시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좀 인생의 후회도 남지 않고 그냥 좀 합격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퇴사라는 결정을 하고 수험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혹시 플랜 B는 없었어요? 나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하지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플랜 B로 생각했던 거는 부동산 관련 공기업에 입사해도 내가 만약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혹시나 2, 3년 공부하고 안 되더라도 입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정말 안 되면 이거 할 거야 라기보다는 감정평가사 시험 안 된다고 해서 진짜 정말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죽는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직장인이 퇴사하고 전업으로 하기에는 언제쯤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성향으로 퇴사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을 내린 시점부터는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감정평가사 시험이 1차는 4월에 치르고 2차는 7월에 치른다는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 내가 늦게 퇴사하면 할수록 결국 그 시험만큼 남은 기간이 줄어드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결정을 내가 감정평가사를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시점부터는 사실은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평가사님은 일단 때려치고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수험 기간 동안 네. 이거 좀 잘못한 네. 것 같다. 일단 때려치고 시작한 걸 후회한 적은 없으셨어요? 사실 저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감정평가사 시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업으로 공부해도 이게 내가 정말 합격하기를 솔직히 장담하기 쉽지 않은 시험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했었다면 사실은 나의 이러한 결정과 마음가짐들이 조금 더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저는 퇴사를 하고 공부를 했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우주 평가사님이 이제 전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쪽에 뛰어들게 된 어떤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